네, 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입니다. 중소형주의 흐름이 대형주 대비 좀 많이 수익률이 떨어진다, 낙폭이 더 크다, 이래서 좀 걱정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투자 여러분들도 그런 걱정이 되실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중소형주가 연말로 갈수록 대형주 대비해서 수익률이 떨어지고 오히려 침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유독 올해만 이어졌던 현상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일단 오늘 타이틀이 주말을 맞이해서 중소형주를 전부 팔아야 될까요? 자, 이 얘기는 지금 저희 회원분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가장 많은 그런 제목이에요. 그런 내용입니다. 중소형 개별주를 갖고 있는 그런 회원분들이 이거 전부 팔고 대형주를 가야 됩니까? 혹은 이 현금화를 좀 해야 됩니까? 이런 말씀들을,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하셔서, 저희 방송을 또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투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도,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거란 생각을 가지고, 오늘 타이틀을 주말을 맞아서 한번 정해봤어요. 물론 종목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들 지금 와서 중소형주를 판다? 글쎄요, 이미 좀 주가가 고점 대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중소형주뿐만이 아니고요, 대형주 중에서도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진 종목군들이 있어요. 오늘 시장의 흐름을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힌트를 여러분들이 좀 가져갈지 잘 선별을 하셔서 잘 소화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역할까지 오늘 묶어서 한번 시황 중심으로 종목에 대한 얘기들 그동안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종목에 대한 얘기가 실질적으로 실적이라든가 또 어떠한 수급, 모멘텀, 이슈 이런 거와 상관없이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요. 오늘 장도 주말장이지만 나름 선방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전에 쭉 빠지다가 오후장 돼서 조금 안정을 찾았어요. 그죠? 그리고 주도했던 주도주군들의 움직였다라기보다는 그렇죠. 업종 대표주들, 기관들이 선호하는 업종 대표주들이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오면서 지수에 좀 버티목 역할을 하지 않았나. 거기에 또 삼성전자 역할도 지대한 또 공헌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자, 이제 10월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고요. 이제 11월 또 다음 달 초면 또 미국 대선도 있고, 그렇죠? 연말로 갈수록 또 배당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남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연말 이제 2달밖에 안 남은 이 시장의 어떤 시황을 전략을 어떻게 짤지에 대해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삼성전자 역할도 여러분들이 빼놓지 않고 또 소화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서두의 결론을 먼저 내드린다면 삼성전자가 가장 안정적이고 또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또 이렇게 예상도 되고 있습니다. 자, 누차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맏형으로서 그동안의 시장의 조정을 어느 정도 커버리지를 해주는, 그죠? 요즘 젊은 친구들 얘기로 보면 쉴드를 쳐준다라는 것처럼 조정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하면서 지수의 하방 경직성,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 하방 경직성을 좀 유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어닝 서프라이즈 2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또 4분기에도 또 괜찮은 실적이 나올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기반한 삼성전자의 양호한 흐름도 있습니다만 이건 시장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조율하는 중간자 역할로 제가 볼 때는 맏형으로서 좀 심판을 보고 있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든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여러분들. 기존 상반기를 주도했던 종목군들 우리가 쉽게 해서 BBIG, 빅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이런 종목군들의 대표적인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NC소프트 이런 종목, LG화학, 삼성 SDI 마찬가지고 이런 빅 상반기의 성장주들이 최근 모조리 다 조정을 받아요. 얘들이 실적이 안 좋냐? 그런 거 아니에요. 상반기 대비 성장성이 둔화되냐? 그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얘들이 조정을 받고 어떤 게 올라갑니까? 그죠? 포스코라든가 또 은행주라든가 또 증권주, 물론 이제 증권주 같은 경우에 실적을 기반으로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또 업황, 화학이라든가 건설주 이런 것들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장의 어떠한 주도 섹터가 좀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지속이 되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 중간에 삼성전자라는 친구가, 그죠? 얘는 사실 앞서 말씀드린 성장주가 올라갈 때 못 올랐어요. 그렇다고 빠졌냐? 빠지지도 않았었어요. 그러나 뭐 어느 정도 수준만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런데 성장주들, 빅 종목, BBIG 종목 업종들이 떨어지는 그런 반면에 삼성전자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그렇죠? 물론 지금 현재 업종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경기 민감주들이 선방을 하고 있는데 얘들의 올라가는 상승폭보다는 세지는 않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상당히 꾸준한 어떤 중간자로서의 좀 역할을 좀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시장이 조정을 받는 이유가 말씀드린 대로 이 빅 상반기의 성장 주도주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 이유가 많이 올랐다라는 이유가 가장 크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거기다가 지금 이제 다음 달 이제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누가 되든 사실 뭐 지금 예측하기 쉽지는 않고 바이든이 조금 우세하다 이런 어떠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가정을 해서 트럼프가 대선에서 진다라고 했을 때 가정을 해보면 만약에 그죠? 불복한다라는 거 인정을 못한다라는 어떤 부정선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괜히 골치 아플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한 차례 뭐 태풍이 한 몰아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걸 염두를 해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시점, 이런 불확실성, 거다만 뭐 코로나가 지금 재확산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오른 주식들에 대한 베팅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동안에 상반기에 성장주가 오를 수 있었던 뭐 여러가지 뭐 비대면 언택트다 이런 부분, 또 이런 성장이 앞으로 이제 좀 코로나 때문에 좀 일찍 왔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 각 정부에서 지금 뭐 유동성을 많이 공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경기부양책을 많이 써서 실질적으로 대규모 보조금이라든가 또 이런 자금들을 살포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 불구하고 가처분 소득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비도 많이 좀 늘어났는데, 이 소비는 여러분들 보세요. 저 온라인 언택트로 소비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보시면 생산은 어떤가? 생산은 온라인으로 할 수가 없어요. 직접 대면을 하고 공장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또 어디 공장이 제일 먼저 돌아갑니까? 그나마 중국이라든가 또 우리나라 같은, 그죠? 아무래도 유럽이라든가 미국 봉쇄, 그쪽에 공장이 돌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이 중국이라든가 우리나라에서 좀 더 일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생산 위축이, 코로나 때문에 위축됐던 이 생산이 이제 재개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조금 섹터별 흐름이 좀 바뀐 어떤 업종별 흐름이 나올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제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또 이게 또 순서가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이런 복잡한 그런 과정 속에서 어쨌든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돼서 매수 심리가 많이 실종이 됐고요. 가장 먼저는 뭐냐면, 그렇죠, 많이 올랐다는 그런 부담감이 굉장히 좀 크게 작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시장의 흐름이 이렇다라는 점, 그 다음에 삼성전자 위치가 지금 중간자 입장에서 조율을 하고 있다라는 점은 상당히 좀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중소형 개별주도 당연히 주가가 이제 조정을 받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많이들 좀 걱정이 되실 텐데, 이 부분도 종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얼마든지 또 뒤바뀔 수 있는 그런 어떤 희망, 또 어떤 예상 기대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여러분 중소형주는 어때요? 거기도 좀 표로 나와 있네요. 그죠? 지수별 4분기 코스피 대비 상대 수익률을 추이를 나타낸 건데, 중소형주는 아무래도 대형주 대비해서 리스크가 좀 높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시가총액이 작아요.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고, 그렇죠. 예. 대형주들은 변동성이 크지 않죠. 요즘은 좀 다릅니다만. 자, 어찌됐든, 중소형주들은 대형주에 비해서, 재무구조도 좀 안 좋죠. 대형주들의 평균 부채 비율이 약 70% 정도 돼요. 굉장히 좋죠. 중형주가 약 140% 정도 되고요. 중소형주가 한 120에서 140% 정도 되기 때문에 재무구조가 상대적으로 좀 취약한 그런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 환경에서는 아무래도 안정성을 조금 더 중시하기 때문에, 그죠? 리스크 관리를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기는 업종 대표주 내지는 대형주로 몰릴 수밖에 없다.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에 여러분 보세요. 각 증권사마다 보고서가 굉장히 많아요. 대형주들은 거의 대형주의 한 5% 정도는 대부분 다 보고서들이 있어요. 목표가가 얼마고 분석 보고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투자자들은 신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형주의 증권사 커버리지는 50%밖에 안 돼요. 나머지 절반 중형주는 아예 보고서조차도 없다라는 것이죠.
소형주는 어때요? 증권사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비율이 5%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5%는 보고서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목표 주가 산출도 안 하고요. 그렇죠? 거기다가 뭐예요? 커버리지 자체가 없으니까 분석 자체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중소형주를 꺼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특히 더더욱 지금 환경이 그렇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거기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 까맣게 동그라미 되어 있는 부분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거하고 빨간 선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 지난 2009년도 이후에 약 20년 동안의 4분기 코스피 대비 상대 수익률 추이를 한번 봤어요. 코스피가 이제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코스피보다 중소형주가 수익률이 좋았던 적이 2011년도 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2016년도 하고요. 2016년도에 소형주가 좀 좋았네요. 더. 그 다음에 2017년도 보시면 중형주 수익률이 조금 더 좋아요. 대형주보다. 그렇죠? 그리고 2018년도가 있고요. 최근 흐름 보게 되면 그렇죠. 아무래도 예전 같지 않은, 그러니까 10년이 넘은 이런 상황 속에서 3-4번 정도밖에 안 돼요. 중소형주가 코스피 지수를 4분기 연말에 상대 수익률을 좀 높였던 부분이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바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리스크가 더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말에는 리스크를 좀 회피하는 차원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 배당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여러분, 배당 메리트도 무시하지 못하죠.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 배당 메리트도 있기 때문에 대형주를 좀 선호하는 그런 어떤 흐름이 많아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흐름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대형주냐 중소형주냐 대형주냐 중형주냐 뭐 지금 입장에서 결정은 쉽지는 않습니다만, 자, 이걸 볼게요.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차트를 먼저 보게 되면 삼성전자 조금 이따 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업종 대표들의 최근의 주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포스코가 오늘도 4.7%나 올랐네요. 그죠? 네. 또 뭐가 있어요? 자,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오늘 5.4%가 올랐네. 건설주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롯데케미칼 볼까요? 롯데케미칼 최근에 많이 올랐네요. 주가 흐름. 그죠? 자, 이런 흐름, 업종 대표주, 뭐, 화학이라든가, 그죠? 증권주도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들. 증권주 중에서 많이 오른 종목 보니까, 현대차증권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최근 이틀, 3일 동안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최근 좀 안 좋은 이슈가 좀 있는 NH투자증권 한번 볼까요? NH투자증권도 최근 흐름이 굉장히 좋네요. 그죠? 자, 증권주, 또 은행주도 지금 뭐, 신한지주, 그죠? 신한지주의 흐름, 뭐, KB금융, 마찬가지죠? 이제 하나금융지주. 자, 주가 흐름이 다 이렇게 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업종 대표주, 사실 뭐 성장주냐 아니면 경기 민감주냐, 그 중에서 좀 가운데 있는 중간재 그 부분, 중간 부분에 있는 종목군들이 좀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 중에서도 연말 배당을 노린 금융주도 좀 굉장히 좋았죠. 물론 여기는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바탕으로 한다. 근데 굉장히 좋은 실적이 뭐냐? 기저효과에 따른 실적 호전이다라는 점이에요. 이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포스코라든가 뭐 금융주라든가 아니면 화학주라든가, 그죠? 이런 건설주라든가 이런 업종 대표 경기 민감주들은 결국은 한계를 부딪힐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제가 볼 땐 길어야 연말까지예요. 길어야 연말까지. 예?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금융주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철강, 그죠? 이런 경기 민감 소재주들이 좀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 주도주가 좀 바뀔 가능성도 우리가 또 염두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본다면 글쎄요, 당장은 중소형주들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 종목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중소형주는 최소한 축소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수익률을 갖다가 연말까지 단기적으로 본다면 금융주가 제일 낫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죠? 그다음에 화학이나 철강 이런 쪽도 괜찮을 수 있어요. 대신 여러분 빅 종목을 볼게요. BBIG 뭐가 있어요? 그죠? 바이오. 여러분 셀트리온 실적 나쁩니까? 주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실적 나쁘지 않아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요. 근데도 주가가 밀린단 말이에요. 그죠? 카카오 나쁩니까? 카카오 성장성 끝났나요? 주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네이버는요. 마찬가지로 지금 헤매고 있어요. NC소프트도 지금 4개월 동안 주가가 헤매고 있다는 겁니다. 얘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배터리, LG화학,
업종 대표주가 이제 더 이상 아니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죠? 삼성 SDI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상반기에 많이 올랐다라는 그런, 또 작년 말부터 많이 올랐던 주도주란 성장성 관련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소 좀 소외가 되고, 포스코라든가 은행주, 증권주, 건설주, 화학주 이런 것들이, 또 심지어는 한국전력이라든가 한국가스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시장의 흐름이 그래요. 근데 이게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갈아타면 너무 늦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자, 삼성전자를 보시면 얘가 가장 무난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까 맏형이라 그랬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정기예금이다 삼성전자를, 그죠? 뭐 우리가 동학개미 그랬었잖아요. 동학개미 주식을 계속 사서 모은다. 장기 투자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식 잘 모르니까 초보자들은 삼성전자를 해라. 그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최근에 글로벌 브랜드 파워 5위인가요? 거기에 또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잖아요. 삼성전자가. 가장 좋은 주식이고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믿을 수 있는 주식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걸로. 근데도 삼성전자가 뭐냐면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없어요. 물론 신고가 부근이거든요. 삼성전자가 지금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열권이 아니다라는 점을 여러분 주목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6만원 돌파를 했잖아요. 그죠? 이러면 10만원 봐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올해 연말까지 이런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주도주가 되긴 쉽지 않아요. 대신 주가가 빠지지 않는 이유는, 그렇죠, 내년도에 또 주도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하나가 뭐예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다. 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을 내보면 여러분 지금 시장 굉장히 지루한데 요걸 잘 참으셔야지 다음 기회가 옵니다. 그죠? 중소형주 자신이 없으신 분들, 또 연말 배당이라든가 또 연말에 또 단기 수익을 얻으시려는 분은 그래요. 지금 경기 민감주를 선택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일부 현금화를 갖고 가시던가, 아니면 가장 좋은 방법은 삼성전자를 사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 다음 주에도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이제 미국 대선이 사실 제일 큰 변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도 뭐 주가가 안정을 찾았다는 것이, 오늘 토론을 잠깐 하는 걸 봤는데 큰 어떤 뭐 변화 없이 뭐 잘 끝났다 이런 평가를 하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시장의 흐름은 시장의 키를 쥐고 있고, 시장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종목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포인트를 봐야죠. 어느 시점에 사서 어느 시점에 팔아야 되는지를 파악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요 이벤트 경제지표 여러분들 좀 확인을 해보시고, 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올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보면 삼성전기라든가 또 삼성 SDI, 또 삼성물산, 또 뭐 LG 이노텍 같은 종목군들, 그다음 미국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그쵸, 뭐 구글 같은, 또 페이스북 같은 이런 대표 종목군들이 이제 실적을 발표합니다. LG화학 주주총회도 다음 주 금요일 날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꼼꼼히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서 실적, 물론 이제 실적 좋다고 주가 올라가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미리 다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구분은 될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포스코, 뭐 금융주, 건설, 화학 이런 것들과 빅, 그죠? BBIG,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은 차별화될 거예요. 그 중간에 삼성전자 시세가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을 이끌어낼 것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준비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연말 장세 쉽지 않습니다. 상반기 때 워낙 좋았기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또 기회가 오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잘 여러분들 이번 타이밍에서 수익을 못 내셨다라고 한다면 다음 타이밍을 준비하는 그런 어떠한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현대투자 무료 문자 회원이 있습니다. 리딩 3개월, 6개월이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 안내 보시고 입금하시고 전화번호로 성함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잘 쉬시고요. 날씨가 좀 추워졌죠. 감기, 독감 조심하시고 무엇보다 코로나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구독하기, 좋아요 함께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